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6살, 결혼 10년차 전업주부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했지만 결혼 후에는 집안과 아이를 돌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4살 연상이었고 대학 동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집안일도 함께하고 제가 힘들어하면 항상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저는 안정감을 느꼈고 초기 결혼 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술을 마시면 성격이 바뀌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본인 말에 의하면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했습니다. 화물 운송업을 운영하며 차량 관리, 직원 관리, 대출 상황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친구도 없고 감정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도 없었기에 술은 점점 그의 유일한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평소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했고 작은 불만도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술이 왼수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술을 끊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노력을 해보겠다더니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남편은 오히려 술을 갈수록 더 찾는 듯 보였습니다. 말짱한 정신으로 집에 들어온 적이 별로 없었어요. 남편은 곧잘 술을 혼자서도 마시고 누군가도 만나서 마시기도 했지만 주로 혼자 마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빈도수가 점점 더 심해졌고요. 그랬으니 술 때문에 저와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남편은 그때마다 더 뻔뻔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말은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어요. 남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앞서도 언급을 했듯이 남편이 술을 마신 후에는 전혀 딴 사람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본인은 절대로 모릅니다. 아니, 모른 척 한 걸까요? 내가 아무리 목 터져라 말하면 뭐합니까? 본인이 술만 취하면 개또라이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도 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술을 마신 후에 어떤 주사를 부렸는지를 기억을 못 해내곤 했어요. 남편 일을 하다 보면 마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자신을 이기지 못한다면 자제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남편은 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술에 관한 한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것쯤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술만큼은 제가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는 것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지만 그냥 스트레스가 해소 차원에서 마신다면 말을 않겠어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자기 본능대로 과감해진다고 하잖아요. 이성의 끈이 점점 더 느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술 핑계로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집에 돌아오면 피곤과 스트레스가 겹쳐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너무 예민해서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작은 집안일 하나, 아이의 장난, 제 말도 하나에도 쉽게 화를 내며 때로는 술과 함께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하던 남편이 집에만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집구석이 이게 뭐야?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이런 것도 안 치우고 뭐 했어? 편에 빠졌구만. 나는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집에서 놀고 자빠져 있으면서 청소도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래놓고 내 돈으로 밥이 넘어가? 라며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잔소리 폭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이 이게 뭐야? 내가 발 디딜 틈이 없잖아. 이거 빨리 정리 안 해? 문 앞에 택배가 와 있는데 왜 그냥 뒀어? 나보고 들고 오란 말이었어? 더럽게 왜 택배 상자를 집 안으로 들여? 문 밖에서 개봉을 하고 종이 상자는 빨리 버리지 못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내가 들어올 시간이 되면 청소 정도는 말끔 해놔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니야? 네가 그러니까 맨날 살이 띠룩띠룩 찌는 거야. 이런 일로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오면 대판 싸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대꾸라도 할라치면 기다렸다는 듯이 더 큰 소리로 나를 잡아 죽일 듯이 더 잔소리를 심하게 해댔어요. 너 같은 사람은 나한테 짐이야. 이 집안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알기나 해? 너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있어. 네가 있으면 아무 일도 제대로 안 돼.
술을 마시면 이 연사는 폭력과 결합했습니다. 컵이나 그릇을 던지고 벽을 치며 위협하고 팔인 어깨를 잡아 흔들며 협박하는 것은 보통이었어요. 아이 앞에서도 윽박 질렀습니다. 조용히 안 하면 다 혼내겠어? 저리 안 가? 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뭐 때문에 화를 낼까? 이 행동이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 밤마다 불안 속에서 잠들고 아침이 오면 또다시 공포 속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단 하루도 술에 취하지 않고 집에 들어온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남편은 저희 일상과 말투까지 통제하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느리게 움직여? 아이랑 놀면서 왜 그렇게 소리 질러? 너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한 번은 제가 설거지를 하다 손을 다치자 남편은 술에 취해 소리쳤습니다. 가지가지 한다. 같지 않게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냐? 라고 하면서 그와 동시에 컵을 던졌고 그것을 본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공포 속에 몸을 숨기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는 저의 불안과 공포를 즐기는 듯 했습니다. 아귀처럼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겁먹었네. 내가 무섭지?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제 자존감은 한없이 무너지더군요. 처음엔 그러다 말겠지 싶었지만 나날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 다음 날엔 언제 그랬냐며 나 몰라라 했어요. 미치고 환장을 노르셨죠. 그래서 술을 끊으라고 하면 대번에 그랬습니다. 그럼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야? 난 술이라도 없으면 못 살아. 정 내가 술 마시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나가서 돈 벌어와. 내가 집안일을 할게. 어때?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당신이 집안일에다 육아를 전담할 수 있겠어? 함부로 말하지 마. 밖에서 일하는 남자가 당신 혼자뿐이야. 왜 맨날 죽는 소리만 해? 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폭언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술이 깬 다음 날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맑게 웃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져 묻곤 했어요. 당신 어제 술 취해서 나한테 너는 왜 이렇게 하나도 쓸모가 없냐? 집안일은 다 네가 망치고 있어. 라고 말한 거 기억나? 그러자 화들짝 놀라며 그랬습니다. 뭐? 내가? 그럴 리가. 정말 그랬단 말이야? 또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미안해. 진짜로 안 나는 거야? 아니면 안 나는 척을 하는 거야? 진짜야. 왜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내가 술에 취하면 주사를 좀 부리잖아. 이해해줘. 그런데 갈수록 심해지니까 문제야. 술 좀 적당히 마시면 안 될까? 당신은 술을 못 이기는 것 같아. 건강에도 안 좋고 나도 힘들어. 어젯밤중에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잖아. 애들도 깨우고 아랫집에 들릴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 줄 알아? 그만해. 내가 술을 조금만 마시도록 노력을 할게. 그런데 내가 술이 아니면 뭘로 스트레스를 풀겠어.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만나서 술 한잔을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그나마 내 스트레스 해소법이잖아. 그런데 내가 너무 속상해. 당신이 갈수록 말하는 것이 거칠어져. 최종 진담이라고 했는데 술 핑계로 나한테 다 퍼붓는 거야?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심할게. 맨날 이런 식이었습니다. 말하기 불리하면 모르쇠로 일관을 했어요. 남편 행동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술잔을 던지고 벽을 치고 때로는 제 팔을 붙잡아 흔들기도 했습니다. 문을 얼마나 세게 쳤던지 문이 부서져서 문짝을 교체해야만 했어요. 남편의 그런 과격한 행동 때문에 남편이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 날에는 나는 그저 숨죽이고 남편의 폭언과 잔소리를 고스란히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더욱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아이 앞에서도 소리를 지르며 또 한 번 자기한테 말대꾸를 하거나 대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윽박지르거나 협박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처음엔 참고 살았습니다. 아이 때문에라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말짱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불안 속에 잠이 들었고 아침이 오면 또다시 공포 속에 하루가 시작되는 삶은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집안은 점점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남편의 분노가 폭발했고 저는 항상 긴장한 채 하루를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대로는 아이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남편은 갈수록 뻔뻔스러웠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늘 예민했습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와 피로를 안고 돌아온 그는 작은 집안일이나 제 말도 하나에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이유로 남편이 내게 화를 낼까라는 불안 속에서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남편이 과민하게 반응하자 제 자신이 모든 문제의 원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복되는 폭언과 긴장은 제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었고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더 조심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이가 저를 바라볼 때 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2020년 여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경고를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더는 못 버티겠어. 이혼을 하자. 그러자 남편이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이혼은 못 해주니까 너 혼자 나가. 아주 담백한 남편의 그 말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젠 술에 취하건 안 취하건 똑같이 행동을 하더군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절망적이었고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는 남편의 말에 한시라도 함께 있다가는 내가 정신이 돌아버릴 것만 같아서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싶었지만 막상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너무 두려워 혼자 먼저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게 되었는데 더 이상은 제가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친정으로 향하는 길 발걸음은 떨리고 가슴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그 발걸음에도 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아이를 집에 두고 왔으니까요. 이 길이 옳은 걸까?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혼 소송을 끝내고 아이를 내 품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남편은 별거 중에도 연락을 계속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라. 안 그러면 후회할 줄 알아라. 라고 자주 협박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공포가 몰려왔지만 저는 단호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법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요. 2020년 10월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구사항은 명확했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 분할 그리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과 이혼 후에 아이의 양육비 요구였어요. 남편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은 없었고 혼인 파탄은 아내가 가출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으며 잊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댔습니다. 내가 아마도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요. 그 말을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그대로 믿고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온갖 가진 욕설을 다 퍼부어댔습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더라니까요. 사돈,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어린 것을 놔두고 남편 있는 여자가 남자가 좋아서 집을 나갔어요? 그러자 저희 친정엄마가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었죠. 뭐요? 뭘 알고나 말을 해요? 내 딸은 바람 핀 적이 없어요. 당신이나 당신 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맨날 술만 처먹고 집에 와서 깽판을 쳐대요? 당신 집안에서는 남자가 술 처먹고 와서 주사를 부리든 깨부수든 상관없는 모양이죠? 나는 살면서 그런 꼴은 못 보고 살았네요. 감히 어디다 대고 남자 따라서 집을 나갔다는 막말을 한 거예요. 웃기지 말아요. 남자가 바깥일을 하다 보면 술도 마실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대수라고 애까지 두고 집을 나가요? 남자가 있으니까 환장해서 자식이고 남편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남의 집에 시집을 보내려면 잘 가르쳐서 보냈어야죠. 남의 집안 망쳐둘 일 있나요? 어따 대고 이혼 소송이나 어쩌네. 가짜나 죽겠네 정말. 소송 중에도 남편은 저를 압박하며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심지어 나를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친정 부모님께 협박 전화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그러한 행동과 시댁 식구들의 무자비한 언행 등이 저를 정신적으로 무척이나 힘들게 했어요. 재판 과정은 길고 지치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내가 양육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뭐니 해도 내가 돈이 없고 경제적인 자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란 사실이 나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혼 후에도 아이와 함께 잘 살 생각만 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준비하며 매일 불안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아이에게 이혼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라고요. 하지만 내가 먼저 살아야 아이도 행복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모욕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위자료 1,500만 원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양육권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아이 안전과 심리적 안전을 고려하여서 어머니인 저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남편은 폭력적 성향과 예민한 성격으로 인해 양육 환경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일반적인 기준에서도 가정폭력이나 학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주로 아이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과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집을 나오면서 다짐을 한 그대로 딸아이를 제가 데리고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딸아이를 돌보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더 이상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난무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아도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모녀에게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 믿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